자, 일단 뭐 처음 전해드릴 소식부터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닙니다. 이 전자발찌 훼손한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강윤성,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 먼저 오전에 있었던 현장 그림 보고 얘기 이어가시죠. 마스크 벗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?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? 피해자분과 그 이후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언론 보도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? 사실관계와 다르게 보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. 어떤 점이 사실관계와 다릅니까? 성관계 문제로 살해한 게 아닌데 처음에 이틀 동안 보도 제가 성관계 거부해서 목졸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. 그럼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자, 그냥 전 참 저 얘기 듣고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 사람 2명을 죽여놓고 그게 성관계 때문이든 뭐 돈 때문에 그랬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자들한테 막 마이크를 막 발길질을 하고 그럽니까? 저런 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습니다, 진짜. 자,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돈 때문에 범행입니다. 자, 송 기자가 오늘 오전 상황 계속 이어서 좀 짚어주시죠. 네, 저희가 봤던 저 영상이 오늘 오전에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될 때 나온 모습입니다. 그 신상 공개 결정된 이후에 처음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여서 얼굴 전체가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습니다. 돈 때문에 범행을 했다. 그리고 언론 보도에 틀린 게 있었다.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강윤성이 호송차에 탑승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강 씨를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포토라인 안으로 달려드는 일도 있었습니다. 자, 지금 저 장면인데 저는 2004년 7월에 유영철이 포토라인에 섰었을 때 그때 서울 영등포서 형사들이 달려오는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유영철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때 형사들이 막 발길질을 했던 사고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뭐 형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저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. 자, 소장님, 일단 앞서 들으신 것처럼 뭐 자기가 좀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화가 났었다. 또 뭐가 됐든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뭐 별로 그렇게 공감이 가는 사과는 아닙니다만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? 네,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. 저 사람의 이야기는.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잖아요. 저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라던가 뭐 글을 같이 쓰게 해줬던 작가라던가 우리도 참회 글을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 굉장히 교활하죠.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입장이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성격의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냥 일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맨 처음에 그 보도가 잘못됐어라고 우긴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 모습 또한 약간 과시적인 어떤 목적을 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. 예. 자,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승 의원님, 왜 갑자기 저렇게 정말 뭡니까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. 막 비분간계하던 며칠 전의 상황 그리고 지금 고개 푹 숙이면서 뭐가 됐든 죄송합니다 하는 상황. 이런 극단적인 변화, 그 이유를 좀 짚어주세요. 다시 한번.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 중에서 프로파일러가 들어갔겠죠. 그래서 라포를 형성했을 것이고 지금 사실 PCLR 결과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그 프로파일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옆에 붙어 있는 경찰관들이 그 첫날에 왔는 경찰관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신체 건강한 경찰관들이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왔을 거예요.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발생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형상인 거잖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경호해서 가야 되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어떤 일반 시민에게 공격성을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자에게, 홍 기자에게 그렇게 사실 마이크 찾는 거 아니죠. 홍 기자를 찾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는 듯 합니다.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성폭행이 아니라 뭐 금전적인 문제로 사망을 이르게 했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를 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없으면 그냥 일반 살인죄로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. 만약에 그게 성폭력이 있으면 강간살인이 돼서 형량이 훨씬 더 올라갈
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강간살인과 강도살인이 겹쳐져 버리면 우리 양형 기준에서 사실 살해욕의 반려로 살인을 2명 이상 했다 그러면 가장 중한 이 5유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극구 자기의 형에 강간살인을 붙이지 않기 위해서 했는 거 아닌가. 물론 그 사람이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살인죄만 적용해야지 내가 강간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신상이 공개된 것도 강윤성의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을 조성해 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일단 경찰은 이 강윤성에 대해서 6개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. 그렇죠. 지금 드러난 거 범죄는 살인죄, 사람을 죽였죠. 살인죄 또 살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음. 살인 예비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. 지금 말했다시피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인했을 때 강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기죄, 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, 남의 신용카드 사용했던 거, 그리고 전자장치 함부로 훼손했죠. 전자장치법 위반 등등 6개를 적용했는데 승 위원님이 조금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. 아마 강간살인이 적용되냐 안 되느냐 이건 지금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예. 죽은 사람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. 본인의 진술이나 지금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6가지로 입건이 된 거고요.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강간살인은 되게 형이 셉니다. 강도, 강간살인 2개 합쳐지면 중형, 결국은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안 되거든요. 또 이 사람 이미 이 정도 전과가 있고 사람을 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형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미리부터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승 의원님, 제가 이건 그냥 뭐 한번 또 여쭤볼게요. 이 오늘 송파서에서 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한테 이 강윤성의 출소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고 이 화장품 회사 방문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.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참고인 조사를 좀 해야겠으니 와주십사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근데 물론 이 목사님 역시도 이 강윤성의 피해자 중에 한 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. 전 그 경찰 그 브리핑 내용을 듣고 아니 그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뭘까 조금 좀 의아했거든요. 또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고인으로는 응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혼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윤성이가 어떻게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그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? 또 이 여성 한 여성으로부터 어떻게 2천만 원이란 채무 채권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? 그게 화장품 대리점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세길이나 다른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개선교화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목사님께서 전달해 줬다 할지라도 저도 교정위원들 많이 만나 뵙고 저도 보호관찰위원으로 직접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고 적어도 그 사람 영역에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방문 판매는 조금 지양했어야 되지 않을까. 사실 우리나라에서 붙어있는 여러 가지 취업 금지라든가 전자발찌라든가 신상공개 알림이 성폭력 범죄자 알림이 이런 경우에 각각이 달리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지금 뭐 강윤성 성범죄자 알림이 이해 안 나와 있죠. 그다음 취업 금지 제한 없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 것 같은데 뭐 교정위원들 제가 봤을 때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과와 동종에서 일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는 부분에는 절대로 같이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